안녕하세요 형님들, 스마토토입니다. 오늘 해외축구 12경기 준비해왔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텔스타. 알크마르는 직전 경기 패배로 연승이 끊겼죠. 과연 홈에서 KMBP컵이죠. 여기는 네덜란드의 FA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4강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텔스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알크마르는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공격적인 축구, 강한 정방 압박, 그다음 빠른 공수 전환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텔스타는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데 강팀 상대로는 수비적인 축구를 우선시 하는 팀입니다. 압박 축구, 그다음 역습 축구에서 재미를 보는 팀이죠. 전 텔스타가 알크마르 상대로 충분히 수비적인 축구를 운영할 테지만, 하지만 알크마르의 공격적인 축구는 워낙 위협적이고 그다음 세트피스, 그다음에 침투에서도 알크마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알크마르가 텔스타의 수비를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이 경기는 알크마르 승, 그다음 마인 승까지 보면 2.5라고 하면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 브라이턴은 2연승 중으로 지금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홈에서 리그 1랑 아스날까지 잡고 3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아스날은 2연승으로 지난 울버햄튼전 무승부를 잇고 있죠. 과연 원정에서 최근 분위기 좋은 브라이턴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브라이턴은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강한 전방 압박, 빠른 공수 전환으로 최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압박 축구, 빌드업 축구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트피스 전술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수 밸런스도 워낙 좋죠. 지금 브라이턴이 2연승을 하고 있다지만 아스날을 만나면 계속해서 보여줬었던 처참한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고, 근데 아스날은 공격 쪽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세트피스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강팀이다 보니 그날 리그 1항이죠. 저는 충분히 아스날이 브라이턴 정도는 학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이건 아스날 승, 헨승까지 보면 브라이턴이 그래도 2연승 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스날의 세트피스의 강점, 최근 공격력도 어느 정도 좋다는 강점까지 생각한다면 언더보다는 오버가 낫지 않을까. 전 아스날 승을 메인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경기 맨시티 대 노팅엄. 맨시티는 9연속 중이죠. 9연속으로 무패 행진 중입니다. 과연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노팅엄은 3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 과연 원정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맨시티는 홈 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점유율 축구, 그냥 강한 전방 압박, 높은 수비 라인에서 괜찮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죠. 노팅엄은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수비적인 축구, 빠른 역습 축구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엔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저는 맨시티가 충분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맨시티의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은 우연이 아니다. 실력이란 게 확정되는 경기가 오늘로 딱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원래 9경기 연속 무패 행진 정도는 강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자릿수가 되면 이거는 지금 완전 흐름이 타서 계속해서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전 이 경기는 노팅엄이 충분히 맨시티의 수비를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맨시티는 노팅엄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이 경기는 맨시티 승, 맨시티 마인 승까지 보면 2.5면 맨시티 학살을 전 예상하다 보니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풀럼 대 웨스트햄. 풀럼이 연패를 끊은 후 다시 3연승으로 분위기를 끌고 올라오고 있죠. 과연 하위권 웨스트햄을 잡고 4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웨스트햄은 승점을 얻는 게 중요하죠.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풀럼은 홈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빠른 역습 축구, 높은 수비 라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압박 축구, 빠른 공수 전환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웨스트햄은 수비적인 축구를 원정에서 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은 선수비 후 역습을 좀 주로 하는 팀인데, 좀 풀럼의 최근 공격력, 그 다음에 수비력까지 생각했을 때 웨스트햄 정도의 팀한테는
많이 먹혀봐야 한 골 먹힐 거라 생각이 들고 풀럼이 최근 공격력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점 차로도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전 풀럼 풀럼 마인 보면서 2.5의 언더 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앉을 거예요. 다음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첼시. 에스턴 빌라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과연 지난 경기 때는 꼴등인 울버햄튼 상대로 2대0으로 지기까지 했는데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첼시는 2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스턴 빌라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높은 수비 라인 그다음 압박 축구를 우선시하는 에스턴 빌라죠. 반면 첼시는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하지만 최근 점유율 축구 강한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기 아스날에게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은 워낙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 전 이번 경기에서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첼시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에스턴 빌라가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 빈곤, 수비력에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공격에서의 빈곤이 조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전 첼시는 공격, 수비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경기. 배당도 높고 전 이번 경기는 첼시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 원정이라 하더라도 첼시가 승리를 하면 1점 차는 아니고 한 2, 3점 차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전 첼시 마인승 보면서 첼시 때문에 언더 말고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캐슬 대 맨유. 뉴캐슬은 직전 경기 패배를 하였죠. 과연 최근 잘하고 있는 맨유에게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맨유는 최근 7경기 6승 1무로 분위기가 최상이죠. 과연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이 경기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캐슬은 홈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고강도 압박, 역습 축구가 최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직전 경기 에버턴에게 진 거는 조금 뼈아픈 그런 패배였지 않나 싶고요. 반면 맨유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죠. 원정에서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도 높은 전방 압박, 그 다음에 공수 전환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맨유가 한 골에 먹히더라도 계속해서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원정. 뉴캐슬보다 지금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뉴캐슬보다 지금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경기력 좀 굳이 뉴캐슬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맨유 승, 그 다음에 햄무 3.5의 언더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맨유 승보다 언더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유가 최근 한 골이든 안 그러면 아예 넣질 않든 천천히 하거든요. 한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 뉴캐슬이나 맨유가 초반에 한 골을 넣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좀 간만 보다가 나중에 후반전 때 조금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 3.5의 언더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라요 바이에카노 대 오비에도. 라요는 3경기 무패 행진으로 분위기를 올리고 있죠. 과연 하위권 오비에도 상대로 승리를 거둬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오비에도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반등의 기미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요는 홈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공격적인 축구, 전방 압박, 원정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최근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오비에도는 계속해서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 다음 원정의 약점까지 가지고 있는 오비에도 수비형 축구, 그 다음 수비 의 역습 전술만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라요 바이카노의 공격력을 못 막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인까지는 왜 못 보냐면 오비에도도 수비 의 역습이라는 그 단순하지만 라요 입장에서는 뼈아픈 그런 전술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같이 달리면 몰라요. 하지만 라요도 공격적인 전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비에도가 수비에서 충분히 막으면 한 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라요 승만 보고 그나 햄무 나 2.5 오바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함부르크 대 레버쿠젠. 함부르크는 좋았던 흐름 직전 경기 패배로 끊겼죠.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둬 다시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레버쿠젠은 최근 경기력 너무 좋죠. 과연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함부르크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점유율 축구, 높은 수비 라인, 공격적인 축구, 압박 축구, 많은 전술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함부르크입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할 것 같지만 상대가 레버쿠젠이라는 점에선 조금 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반면 레버쿠젠은 원정이랑 악점을 경기를 치르는데 점유율 축구, 그다음 공수 밸런스에서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전 이 경기는 함부르크 홈이라고 하더라도 레버쿠젠이 충분히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득점력보다는 공수 밸런스의 안정감으로 함부르크를 쥐어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저 레버쿠젠 승. 그래도 함부르크도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햄무, 그 다음에 2.5의 언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레버쿠젠 승 아니면 언더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무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골 들어가기 전까지. 변수는 전반전에 한 골 들어가면 이건 안타전입니다. 4골까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틱 빌바오. 소시에다드는 괜찮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홈에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빌바오는 3경기 무패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원정에서도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소시에다드는 홈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점유율 축구, 압박 축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빌바오는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데 고강도의 전방 압박, 빠른 전환 축구가 최근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레알 소시에다드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어렵고 저는 승패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한다면 두 팀 다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면서 빌바오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형님들. 그 다음에 레알 소시에다드도 최근 득점력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언더를 보는 이유는 이게 리그도 아니고 몇 강 막 그렇게 하는데 전 충분히 2.5의 언더라고 하더라도 언더가 뜰 거라고 생각이 들고 2.5 기준점이라 하더라도 전 승패보다는 차라리 빌바오 프렌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진짜 어려워요, 형님들.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예, 코파델레 또 2차전이라 가지고 빡셉니다. 4강. 다음 경기 라치오 대 아탈란타. 라치오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데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상대팀의 레드카드에도 지고 왔죠. 사소올로에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사소올로가 레드카드를 먼저 받았는데 2골을 먼저 넣고 마지막에 1골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만큼 아탈란타가 직전 경기는 참 심각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기는 과연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로 인해 끊겼잖아요. 아탈란타가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파이올 라치오는 지금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공격적인 축구, 점유율 축구, 높은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형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3경기 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경기력을. 반면 아탈란타는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지만 공격적인 축구, 전방압박 축구, 그다음 빠른 전환 축구가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조금 그런 경기력을 보였다는 건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이 경기는 준결승 1차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준결승 1차전이라고 한다면 전 무승부 보고 그다음 라치오가 홈이다 보니 수비적으로 둘 다 할 거예요. 그럼 라치오 프레는 먼저 우선으로 보면서 2.5 언더를 일단 제일 우선순위로 보겠습니다. 전 2.5 언더, 그다음 라치오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탈란타가 직전 경기 진짜 심각했습니다. 수적 우위에 조금 그거를 조금 분위기를 못 살렸어요. 다음 경기 로리앙 대 니스. 로리앙은 지금 3경기 무패 행진 중입니다. 과연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니스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죠. 과연 원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끊을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리앙은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역습 축구, 점유율 축구에서 계속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로리앙이죠. 반면 니스는 원정이란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데 빠른 역습 축구, 빠른 공수 전환이 최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닉스입니다. 저는 홈이라고 한다면 로리앙이 충분히 이번 경기 8강전
쿠프드 프랑스 8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니스가 로리앙의 수비, 그 다음에 측면 전개를 조금 막기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로리앙 승. 그래도 8강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인보다는 햄무가 나을 것 같고요. 2.5의 언더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팀 다 빠른 템포, 그다음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는 팀이죠. 언더가 제일 좋아 보여요.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대 툴루즈, 쿠프드 프랑스 8강전입니다. 이것도 마르세유는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전환하였죠. 과연 홈에서 승리를 거둬 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툴루즈도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마르세유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점유율 축구, 높은 수비 라인, 강한 압박 축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마르세유죠. 과연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런 전술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니 툴루즈는 원정이랑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데 점유율 축구, 전방 압박 축구에서도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마르세유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르세유 승 보면서, 하지만 이 경기는 8강전이란 걸 꼭 명심해 주시고, 두 팀 다 초반에 신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 점 차 승리로 보고 햄무, 그다음 2.5에 언더 보겠습니다. 마르세유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격적인 팀이라 하더라도. 자, 형님들, 저는 오늘 맨시티 승, 첼시 승, 그 다음 플럼 승, 아스널 승. 왜 이렇게 승만 가져왔냐면, 어노바가 책을 조금 막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승으로만 가져왔고, 오늘 경기 결과를 한번 보고 어노바를 어떻게 섞을지 한번 내일 해주고 분석 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전 이렇게 갔고, 형님들 멘트 중에 가실 분들 계시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형님들 내일 건승이고,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